자, 지금부터는 고유정 사건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끔찍한 사건이고, 더욱이 지금 시신은 고사하고 DNA 한 점조차 발견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죠. 고유정의 의붓아들, 즉 재혼한 현재 남편의 아들이 3월에 사망했는데 과연 이 사건과 고유정은 무관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청주경찰은 고유정이 아니라 현재 남편 A씨를 집중 수사해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A씨는 경찰의 수사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의 사망 역시 고유정 짓이라면서 검찰에 고유정을 고소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기사들이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조각조각 나오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좀 엇갈리기도 하고요. 혼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 리포트가 아니라 본인과의 직접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 편의상 A라고 부르죠. A씨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A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 남편 A씨가 의심하고 고소를 한 사람은 고유정인데 분위기는 희한하게 청주경찰하고 A씨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좀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제가 대한민국의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거대한 경찰을 상대로 진실공방을 벌이겠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사실만을 얘기하고 싶었고, 예.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가 너무 높은 많은 사건인 만큼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한 오해는 풀고 싶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한 진실을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A씨는 이제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이고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다 질문을 드릴 텐데 이미 시중에 많이 알려진 스토리를 뭐 처음부터 다 푸는 것보다 시중의 의문점, 궁금증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 질문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의문들을 던지는 식이어서. 근데 사안인 만큼 제가 돌아서 가지 않고 궁금증을 바로 질문 드리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아들 사망 사건. 고유정과 재혼을 하면서 아이는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아이 할머니한테 맡기셨었죠. 네네네. 그러다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데려오신 게 2월 28일. 아이가 네. 사망하기 이틀 전에 데려오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난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계셨네요. 이거는 그때는 아이도 없었는데 왜 육아휴직을 내셨을까요? 일단 제가 지난 12월 전인 11월에 예. 제가 이제 직업상 화재 현장에서 허리를 다쳤었고요. 소방관이시죠? 예. 예. 이미 또 2012년에도 허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도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제 몸보다는 저로서는 이제 어쨌든 가정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예. 그래도 좀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좀 임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일단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재혼 가정에 서로 다른 두 아이들이 만나는 거니까. 예,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내 가족의 적응이 예.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28일 이 A씨의 친아들을 먼저 제주 친가에서 데려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틀 후에, 그러니까 오늘 데려오고 그 다다음 날 숨진, 이틀 후에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셨어요. 그날따라 고유정이 따로 자겠다고 한 것도 이상하고 내가 아이에게 발을 올려서 아이가 질식을 했대는데 내가 그렇게 세상 모르고 잔 것도 이상하다. 근데 여기서 세상 모르고 잠든 게 고유정이 건넨 음료수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셨더군요. 제가 빨리 잠든 건 사실이에요. 예, 다른 때보다. 예, 다른 날보다 빨리 잠든 건 사실이고, 예, 예. 저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각도를 이제 수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마치 시간이 한참 지나가는 저를 6월 3일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졸피뎀 하나만 성분이 검출이 안 되면 이건 아무 일도 아니다. 이게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내보내시니까 이제 저는 좀 답답함을 좀 많이 호소했었죠. 예, 그러니까 음료수를 건넸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겠는가라는 의심도 한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후에 경찰이 이 남편한테는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었다. 1년이 네네네. 돼도 검사하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반론격으로 또 인터뷰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네네네. 충분히 남편으로선 이런 의심 저런 의심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 외에도 다른 정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건 어떤 겁니까? 그날 좀 수상했던 다른 것? 그 시기에 이제 워낙에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예. 3월 2일 날 이제 우리 아기가 이제 세상을 떠난 날도 저는 그 사실을 알리러 이제 아기를 키우셨던 할머니한테 직접 알리러 왔어요. 제주도에. 예. 예, 그때도 당일날임에도 불구하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텀이 있었는데요. 제가 청주에서 내려오는 시간까지. 예. 근데 그 사이에 저는 정말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이제 편안하게 이제 차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예. 차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래서 차에서요? 예. 어. 그리고 또 이제 저랑 이제 3월 1일 날, 제가 아기가 이제 그렇게 되기 전날인 3월 1일 날 따로 잤잖아요. 예. 따로 잤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음. 고위층을 왼쪽에서 잤어요. 예. 저는 오른쪽이고, 그리고 거실 주방은 저보다 또 오른쪽에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화장했던 이제 화장대 또한 안방은 가장 오른쪽에 있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왼쪽에서 잤으니까, 이제 제가 일어났을 때 고유정은 이미 화장까지 다 마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껴있는 이제 저랑 아기가 잤던 방을 몇 번이나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방 구조가, 집 구조가. 아,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아빠가 잤던 그 방의 침대를 지나칠 수밖에 없다. 예,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가 화장을 하건 화장실을 가건 당연히 저랑 아기가 있는 그 방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 그런데 더군다나 아기가 한 자세로 예. 엎드려 있는 상태로 피까지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보고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까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고 있었는지 그것도 저는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때는 왜 안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이 이상한 점들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던 건가요? 근데 저도 저라고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아. 일단 아기 사망 당시에 예. 혈흔까지 있는 것을 보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란 걸 직감을 했어요. 예. 혼자서 정말로 별의별 상상까지 많은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거 외에 예. 아무것도 안 했던 제가 오히려 후회스러울 정도고요. 예. 그래도 그때는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경찰분들의 수사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부검 결과가 나오면 뭔가가 좀 밝혀지겠지 이런 생각. 아버지 다리에 눌려서 아이가 질식을 했다면 게다가 지금 보면은 아이의 갈비뼈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지금 손상이 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왜 손상이 되지 않았는가? 이것도 하나 의문이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소방관이시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강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갈비뼈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도 좀 희한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 심폐소생술 관련 기사를 보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게 언론에 노출이 이제 무서우면서도 언론에 대응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예. 일단 아이 발견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 얼굴에 시반이라는 게 이제 있었어요. 아. 이제 시반이라면 이제 아이가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얼굴에 자국 그런 거거든요. 멍 같은 거죠. 예. 그건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사망을 했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부모가 직감했다고 내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발견 즉시 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처음 신고했을 때도 이제 충북 소방 상황실로부터 그 응급처치 의료지도를 받은 아마 통화 내역도 있을 거예요, 아마요. 아, 119 상황실에서 통화를 그 당시 통화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예, 예. 그 거기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뭐 과정이라든지 서 지도해주고 하고 이런 게 다 녹음이 됐어요. 그 상황이? 아마 그게 녹취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 제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화는 그 당시에 고희정 씨가 했을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녹음된 파일이 아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요. 아, 상황실에 있을 거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아랑 성인하고는 하는 그 힘의 강도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뭐 이거는 상황실 파일도 있고 또 소방관이 적어놓은 심폐소생술 중이었다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명이 된 것 같고. 근데 질식해서 숨졌다라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질식해 숨졌다라고 보는데 피가 흥건했다. 질식해 숨졌는데 피가 흥건했다. 이거는 어떻게 경찰은 보고 있고 아버지는 의심하세요? 일단 피가 난 것만으로도 한번 이게 왜 이렇지 한번 의심을 또 해봐야 처음부터 의심을 해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5월 2일 날 이제 1차 부검 당시에 예. 제가 경찰로부터 어떤 사진을 봤거든요. 어떤 사진입니까? 그 아이가 그 부검 당시에 등에 예. 등 상단에 어떤 가로처럼 이렇게 어떤 자국이 있었어요. 이제 뭔가 이제 외부에 의해서 가로 자국이 발생된 거죠. 아니 아이가 엎어져 자고 있었는데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발을 올려놔서 그걸로 인해 생긴 자국 이런 자국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예. 제 다리 두께하고 그 자국 난 두께도 이미 다르잖아요. 훨씬 다리보다 얇았거든요. 얇은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아니요, 한 줄로 이렇게. 한 줄로? 한 줄처럼. 예. 아, 이건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사진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당연히 없고 저한테 이제 경찰이 그 당시에 보여주셨으니까 예. 아마 그런 사진을 관련 사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줄은 뭐라고 설명하고 그다음 피가 흥건한 건 뭐라고 설명해요? 객혈한 그래서 것은. 그 줄을 이제 말도 안 되게 제 다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이 아빠로서 저를 2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정말로 제 다리가 올라갔다면 예. 다리 방향 그 자국 방향이 예. 등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자국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도 다르고. 예, 그리고 저희 아기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잖아요. 예, 만 4살, 우리 나이로 6살. 예, 설령 다리가 올라갔다는데 제가 이게 다리가 이제 그냥 여장이지만 날씬한 편인데. 아, 몸무게 얼마나 되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몸무게가 지금 살이 많이 빠져서 한 6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60, 그때는 그럼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때는 한 66에서 7 정도. 아, 그러면 이 몸이 체격이 아주 크신 분이 아니시네. 키는 얼마나 되세요? 키는 170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설령 이제 제 다리가 올라갔다 한들 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다리를 쳐버리지 그냥. 누가 고개만 돌리면 숨 쉴 수가 있는데 6살 아이인데 아하. 그런 사망의 원인을 다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 당시에 저한테 해주실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 참 의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는 와중인데 그 집에는 엄마 아니면 아빠밖에 없었고 그렇죠. 엄마 고유정은 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뭐 다 조사를 모든 걸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조사 안 받았어요? 정확하게 제가 여태까지 예. 총 4번을 조사받았는데 예. 받은 시간만 합치면 10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예. 대략적으로. 예. 근데 고유정은 여태까지 5월 2일 날 예. 참고인 조사 15분 받은 게 전부입니다. 15분. 엄마는 아예 그 수사선상에서 배제를 거의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누가 보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2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선생님께서 희한하게도 경찰에 가가지고 그래 내 다리가 올라간 것 같다. 나를 처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때 5월 2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예. 너무 이제 억울함과 자책감이 들어서 그 얘기라 하면 이제 당신 다리가 올라가서 죽었다 이 얘기요? 예. 저는 이제 의문점도 많았고 그 현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낮에 집에 돌아간 후에 네. 이제 너무 속상해서 이제 술을 마시고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당신네들 말이 사실이라면 예. 나를 잡아가라. 그런 얘기가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2차 부검 결과 2차 부검 한 번 더 했죠. 정확하게 더 한 번 하자고. 네네네. 예, 2차 부검 결과 나온 건 언제입니까?
결과 나온 거는 5월 17일 날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월 17일 날 부검 결과는 조금 더 정밀하게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고 나왔죠. 네네네. 예. 부검 결과 받아들었으면은 또다시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다 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던 건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은 겁니까? 통보나 조사가? 그거는 제가 왜 그런지 저도 지금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일단 압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외압이 들어갔을 그런 뉘앙스가 많이 예, 예. 느껴지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더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로 고유정이 떠난 게 5월 18일이죠. 18일이죠. 바로 다음 날. 네. 뭐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만 5월 17일 2차 부검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 다시 가능성 열어놓고 한 번 더 불렀으면 어땠을까? 통보라도 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듭니다. 근데 5월 말에 거짓말 탐지기 했는데 그때 A씨,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하시는 아버지한테 거짓이 나왔다는 경찰의 반론 인터뷰도 나왔거든요. 이건 뭡니까? 네, 거짓이 나온 거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 예. 고희정 씨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예, 이제 5월 28일 날 그 거짓말 탐지기 바로 검사 전에 예. 그때 문자를 막 주고받던 그때 시간이었어요. 아, 제주도로 고유정이 떠난 후에 연락이 끊겼다가 예, 25일부터 연락이 끊겼다가 네, 문자 주고받는데 뭐라고 했길래요? 그때는 연락 자체가 아예 안 됐었기 때문에 예. 이제 저로서는 이제 걱정과 이제 불안이 되게 앞설 때였어요. 제가 오히려 오죽하면 제가 5월 27일 날 실종 신고까지 제가 또 했었거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물어보는 대답은 전혀 안 하고 예. 뭐 지금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힘든 일이다 이런 식으로만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극도로 불안이 크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네. 5월 28일에. 그러니까 아직 청주로 돌아오기 전. 전이죠. 네. 지금 이제 재구성을 해보자면 그때는 남편을 이미 살해한 후입니다. 그렇죠. 네. 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 그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셔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대답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감당할 한 수 번만, 없는. 예. 예, 제가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락이 안 된 전화 통화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수차례 예. 계속 문자를 주고 받았었겠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즉답은 한 적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또 받으러 가셨고 불안한 예. 상황에서 뭔가 반응이 잘못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다시 네. 조사 받아야 한다면 받을 의향도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이의 2차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집에는 통보되지 않았고 고유정은 그 다음 날 부검 다음 날인 5월 18일 제주도로 갑니다. 25일에 전 남편 살해하고 28일 제주도를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김포의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 다 처리하고 청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상한 거 좀 못 느끼셨습니까? 정말로 제가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느꼈더라면은 저같이 그때 일단은 그 청주로 돌아올 때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내려온 거 있잖아요.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그 성폭행을 전 남편으로부터 당할 뻔했다고 한 거는 그러니까 청주집 도착하기 전에 전화로 알린 거죠? 그 처음에는 5월 30일 밤이었어요. 연락이 계속 안 되고 막 문자만 주고 받다가 예. 30일 날 밤에 전화를 또 안 받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문자로 이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제 그런 문자를 받고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내려오라고 한 거였고요. 빨리 청주로 오라. 성폭행을 당할 뻔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어라는 뒷부분은 없었어요? 전혀 안 했죠. 전혀 예 말도 안 되는 건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뭐 손도 좀 다친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뭐 저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모든 게 이제 거짓말이었지만 예. 전 남편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자 이제 그때 이제 수박을 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방송에 많이 나왔다시피. 예. 수박을 썰다가 그 손에 잡힌 칼로 서로 물리적 충돌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다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전 남편은 바로 미수에 그치자 밖으로 이제 그 펜션 밖으로 나가버렸다.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 듣고.
그 당시에는 뭐 일을 뭐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유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뭐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예, 오히려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까지 데려갈 정도였으니까 똑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나가서 외식을 하고 노래방을 같이 가셨다고요? 네. 예. 그 노래방에 같이 갔다는 보도가 어제 나오고 나서 네네네. 근데 아이가 죽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노래방 간 것도 참 이해가 안 간다. 남편의 행동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렸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되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행여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을 거 알면서도 얘기를 드렸던 거는 그 당시 이제 다른 언론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만큼 고유정은 너무나 태연하게 이제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를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예시를 든 부분이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방송에는 예. 그 방송에는 고유정 씨가 오른쪽에 붕대 감은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옵니다. 이 붕대 감은 손 외에도 상처들이 곳곳에 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그 팔 상단 부분이라든지 예. 또 골반 부분이라든지 예. 어떤 자국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평소에 이 친구가 이제 좀 다툼이 있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때는 예. 이제 좀 뭐 죽겠다, 사라지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던 친구들이거든요. 많이 썼던 친구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아기까지 잃어버렸는데 혹시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컸고 이제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물어보려고 계속 좀 시끄러운 데를 좀 찾았던 거예요. 편안하게 좀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혹시 어떤 뭐 자해를 하거나 그럴까봐 노래방에 데려가서 좀 풀어주려고 한 것이다. 상황을 천천히 하나씩 좀 긴장을 풀어주면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짧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별 말은 나오지 않았군요. 거기서도. 네네네. 네, 계속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들이 계속 반복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전 남편 살해 사건. 네. 이 사건 다 전 남편 살해 사건 밝혀지고 난 후에 고유정하고는 접촉 안 해보셨습니까? 접촉을 했고요. 지금 6월 1일 날 제가 체포되는 걸 봤잖아요. 예, 체포되고 나서 그 후에 6월 2일 날과 6월 5일 날 총 2번 면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면회에서는? 그게 좀 달랐던 게 6월 2일 날은 제가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그 사건의 우발성.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예, 본인은 이제 우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예. 이제 그렇게 6월 2일은 거의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고, 6월 5일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우리 아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었고, 그리고 고유정이 때마침 또 저를 면회하고 싶다 그래서 경찰에 요청도 있었고 해서 겸사겸사 간 거였는데, 우리 아기 이름을 물어보게 되면 이제 갑자기 혼자 이제 한 10초간 대화가 끊겨서 혼자 계속 생각하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죽은 아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예. 그리고 갑자기 또 난데없이 막 메모를 막 해요. 어떤 메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메모를 하던가 좀 다른 반응 있잖아요. 그런 다른 반응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사건들의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유정이 재혼해서 살고 있는 현 남편. 그러니까 이 아이가 3개월 전 3월 초에 숨졌죠. 그 사건 역시 미스테리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A씨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